오늘은 여러 가지 부업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 말고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또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일단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는 포화 상태라 답이 없고 확실한 소싱처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도 안 된다던데, 배달 부업은 기름값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도 별로 없다던데, 블로그 애드포스트는 걸핏하면 저품질 걸려서 열심히 포스팅하다가 하루아침에 글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 단가도 너무 낮아졌다고 하던데, 또 크몽이나 타린 같은 재능 마켓은 전자책 한번 올려두면 자동 수익이라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이미 비슷한 상품이 넘쳐나서 노출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괜히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니야? 되는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들게 되죠. 이렇게 불안한 점도 많고 리스크도 커 보이는 부업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퇴근 후 시간을 쪼개고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부업에 계속 뛰어드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각 부업마다 1년 이상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부업들의 진짜 장단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한테 맞는 부업이 뭔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괜히 유행만 쫓는 건 아닌지, 어떤 부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일단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부업인 배달 부업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달 부업은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자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도 할 수 있어서 현실적인 부업 수단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다양한 배달 부업들을 해봤고 그중 마지막으로 해봤던 거는 카카오티 피커였거든요.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이 가능한 건 분명히 큰 장점인데, 장점이 강력한 만큼 단점도 큰 것 같습니다. 엄청 무리해서 콜 몇 개씩 잡고 다니면 몰라도, 아니면 특정 동네에서 길을 진짜 골목골목 단지 내 동 배치까지 머릿속에 다 있는 분들이면 시급이 괜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달 알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어디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다 보면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되고, 콜 앞뒤로 정체 시간대 잘못 걸리면 길바닥에 기름 뿌리면서 거의 무료 봉사하는 수준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은데 요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뭐 가끔 이동 경로에 맞을 때 움직이는 김에 콜 하나 잡고 간다, 이런 건 몰라도 배달 부업을 메인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으로 대표되는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부업 형태 중에서는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죠. 저 역시 각종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버티컬 커머스를 운영하면서 구매 대행, 위탁 판매, OEM 제작까지 다 해봤는데요. 한 달에 3-4천만 원씩 팔면서 국고 지원도 받고 해외 수출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쇼핑몰 하고 있을까요? 얼마 안 가서 그만뒀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쇼핑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다들 총만 안 들고 있지 거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각 분야 고수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초보 셀러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품 기획으로 치이고 마케팅으로 발리고 자본력으로 찍어 눌림을 당하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다른 분야라고 해서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수월한 분야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렇게 고도화된 곳에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한다, 뭐 가까운 분이 제조사를 하신다거나 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물건을 떼올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쇼핑몰이 잘 돼도 문제인 게, 잘 되는 만큼 CS 필요 수준이나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각종 판매 플랫폼에 묶이는 자금이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돈이 마를 거예요. 직원 뽑고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큰 회사에서 마음먹고 한 번에 그 아이템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냥 그대로 회생 불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전쟁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계속 재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나중에는 번 돈이 전부 다 징발하는 상황까지 되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쇼핑몰 부업은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니치한 아이템을 소소하게 운영하시려는 경우,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확실히 경쟁력 있게 상품 소싱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익형 블로그에 대한 얘기인데요. 블로그를 수익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애드포스트도 있고 체험단도 있고 어느 정도 최적화를 시켜둔 다음 임대하는 식의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단 애드포스트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유의미한 금액을 정산받는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상위 0.1%예요. 저도 블로그 지수로 특정 카테고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블로그를 3년 넘게 꾸준히 운영하고 있지만 진짜 잘 나와야 한 달에 30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 월 10만 원 내외예요. 블로그 수익화 강의하시는 분들은 체험단 같은 것도 실질적인 수익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던데 관점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식사권을 제공받는다고 해서 그게 명확한 부수입이나 부업의 형태로 느껴지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블로그 같은 채널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당장 부업을 통해서 부수입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좀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PDF 전자책입니다. 이건 그나마 부업으로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고, 나중에 언제든지 내용 보강이나 개정판을 내놓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누구한테나 좋은 부업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자책이 대중화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흥미있는 책이 보이면 하나 사서 나오는 것처럼 전자책을 사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크몽에 들어가서 전자책을 둘러보다가 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종하는, 좋아하는 어떤 인사분의 SNS를 보다가 어느 날 전자책을 냈다고 하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있어도 시간이 좀 남고 해서 서점에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사는 그런 형태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전자책 부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인지도가 없으면 전자책을 쓰는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런 작업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 인지도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영상 주제는 어디까지나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효율적인 부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책도 역시 1번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부업은 공간대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업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효율적인 부업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부업이라고 했을 때 내 시간을 너무 잡아먹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부수입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관리 시간이 하루 10분 내외이고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공간 대여가 부업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부업들과 달리 초기 투자금, 창업 비용이 필요하죠. 근데 이 시설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설 권리금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날리는 돈의 개념이 아니고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은 약간 선입견일 수 있어요. 오히려 무자본으로 시간만 들이면 돈이 벌린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부업들을 시도하다가 세월만 보내는 게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별다른 정보도 없이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하거나 턴키 업체에 맡겨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크게는 1억 이상도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몇백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세팅을 끝낸 부업 매장도 있거든요. 현금이 없을 때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자본금 없이 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나는 아마 어려울 거다 라고 단정 지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다 보면 아마도 진짜 효율적인 부업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부업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